자,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힘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애한테 힘을 주면 빠르기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다른 방법도 하나 있거든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힘을 아래에서 위로 줘버리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휘겠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다 정리하면 어,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결국 그것도 빠르게 변한 거니까 결국 방법이 빠르기가 변하거나 빠르게 이렇게 변하거나 혹은 방향이 바뀌어요. 이거를 같이 얘기하면은 결국 속도가 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속도라는 거에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의 속도가 바뀐다. 다시 말하면 가속 운동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힘이 없으면 그 물체의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등속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는 건 속도가 안 바뀐다는 거니까 방향이 안 바뀐다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어떤 물체가 A랑 B가 있는데 충돌을 했다. 그럼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꽝 하고 부딪히면 힘을 이렇게 뒤쪽으로 받을 거고 B는 앞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A는 감속할 거고 B는 앞으로 가속을 하게 되겠죠. 뭐 그런 거 써주면 될 것 같고. 2번입니다. 벽과 마주하고 있다. 책상을 밀었는데 벽이 단단해서 무거워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상자는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 보면 분명히 상자 입장에 생각을 하면 여기서 20만큼 받았어요. 그럼 상자가 벽을 밀 겁니다. 근데 얼마로 밀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F라고 놔둘게요. 근데 벽도 근데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상자는 20의 힘을 받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속을. 근데 상자가 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누군가가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상자랑 접촉해 있는 애가 벽 아니면 바닥인데 바닥은 마찰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벽이 가해주는 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F가 돼서 작용 반작용. 그래서 결국에 이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자가 받는 힘을 모두 다 써보면 앞으로 20N 그리고 뒤로 벽이 가해주는 힘이 있는데 그게 같아야 되니까 벽이 가해주는 힘도 20N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40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상자가 앞으로 40만큼 사람의 힘을 줬지만 상자가 벽을 밀 거고 그 벽이 다시 상자를 작용 반작용 밀 거라서 이게 똑같이 40이다. 그래서 상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힘은 상호작용이고요. 작용이고요. 그래서 어느 힘이 작용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반작용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작용과 반작용 힘은 작용과 방향은 반대고 그 크기는 정확히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에 그 용수철로 직접 한번 확인도 해봤고요. 용수철 이렇게 당겨서 8N 만드는 거 이것도 한번 해봤고 그 드라마 보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실험기구가 세팅되어 있다고 합시다. 각 물음에 답해보세요. 마찰은 무시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어떤 운동을 할지 여기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실이 MB는 중력을 받고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B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려고 할 거고 이 실이 연결돼 있으니까 A로 같이 끌어당길 거예요. 그래서 둘은 같이 가속 운동할 겁니다. 둘의 가속도도 같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누구 때문이냐면 B의 중력 때문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힘의 크기에 따른 가속도 크기를 알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힘의 크기가 변했을 때 가속도도 어떻게 되는지. 사실 여러분 힘이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게 가속도가 힘이랑 질량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싶냐면 힘과 가속도의 관계만 알고 싶어요. 근데 사실 변이 하나 더 있죠. 질량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통제해줘야 될 변이에요. 이 실험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 실험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힘과 가속도의 관계만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힘을 변화시켜서 가속도의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때 질량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힘을 변화시킨다는 건 지금 A랑 B랑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B의 중력이기 때문에 결국 힘을 바꾼다는 건 B의 중력을 바꾼다는 거고, B의 중력을 바꾼다는 건 결국 A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A의 질량이 증가되면 전체적인 질량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질량을 증가한 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1kg, 플러스 2kg 질량을 늘리면서 가속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 질량을 이만큼 늘리는 만큼 여기서 질량을 감소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 중 그때 수업 시간 어떤 친구가 이것도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용수철을 매달고 이거를 끈다. 처음에는 10N으로 끌고 그 다음에 20N 끌고 점점 이거를 크게 하면 할수록 힘은 바꿨지만 전체 질량은 그대로 MA 더하기 MB니까 괜찮지 않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용처를 계속 10, 계속 20이 되게끔 그 일정한 힘을 계속 끄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질량을 바꿔가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량이 바뀐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것도 힘과 질량과 그리고 가속도가 있을 건데 이번에는 얘네들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통제해 줘야 돼요. 그럼 결국에 힘은 여기서 중력이 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 중력은 그대로, 근데 질량은 바꿔줘야 되니까 A 질량만 키우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설계하면 될 것 같고요. 가속도는 결국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전에 한번 진짜 스마트 카트 놔두고 수레 놔두고 이렇게 연결해서 뭐지? 이렇게 도로에 연결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 가속도를 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가속도를 안다는 건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당 속도 변화를 아니까 몇 시간 뒤에 속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요. 이걸 알 수 있다는 건 몇 시간 뒤에 몇 초 뒤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결국 가속도를 안다는 건 그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 사실 우리 그 과학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거냐면 이 과학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어떤 현상을 발견해서 이 발견한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이 이론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과학적인 이론으로 발돋움하려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그 예측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린 그걸 이제 과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건 이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 이런 과정을 따라서 모든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역할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점 중 하나가 이 예측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아까 말했지만 힘과 질량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측정해야만이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질량은 그냥 어떤 물체의 질량을 알려줄 테니까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매우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4개 정도의 예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지금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가속도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의 힘만 따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연습하려고 중력, 수직항력 다 따져줬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힘들만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F의 힘을 받고요. 그러면 A가 앞으로 오른쪽으로 밀릴 거니까 B를 밀 겁니다. 그러면 B를 이렇게 밀 거고요. 그러면 B도 작용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A를 이렇게 반대 방향을 밀 거예요. 그러면 지금 A가 받는 힘을 다 쪄줘주면 앞으로는 F, 그 뒤로는 이 힘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스몰 F라고 할게요. 이거의 힘을 받아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스몰 F 하나만 받습니다. 근데 A가 받는 총 힘이 결국 A의 총 알짜임이니까 F는 MA. 그래서 이게 총 알짜임 F고요. 힘의 전체 모든 것을 다 더한 합력. 그게 이제 A의 가속도가 될 거고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 F 하나만 결국 B가 받는 총 알짜임이니까 얘가 B의 F는 MA 이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A랑 B는 같이 밀려서 같이 움직일 거니까 어떻게 생각해 줘도 되냐면 지금 여기 수치를 다 집어넣어 볼게요. 24는 24 빼기 F는 3A 이렇게 나오면 되죠. 지금 이거랑 이건 같아요. 왜냐면 가속도가 지금 둘이 같이 움직일 거라서. 그래서 그냥 A라고 통일할 거고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F가 B의 질량이 5kg니까 5A. 그러면 이렇게 연립방정을 쓰면 24가 8A. 그러면 A가 3 나오네요. 3m/s 제곱 나올 거고, 그러면 F는 15N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책도 많아요. 어차피 두 개가 같이 움직일 거니까 총 8kg고요. 그러면 F24는 8A, 그러면 A는 3 맞지 않냐? 사실 우리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식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A랑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걸 생각한다거나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같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거지 라고 하기가 애매한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꼭 한 물체가 작용하는 힘을 다 표현하는 연습을 각각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면 이제 마찰은 다 보시니까 A 같은 경우에 작용하는 힘은 A랑 중력이나 자기력 이런 거 빼고는 무조건 접촉해야만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웬만한 힘들은.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이 땡기니까 이 힘밖에 없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F가 땡겨주고 있고요. 실이 팽팽하게 뒤로 땡겨주고 있을 거니까 A가 받는 힘은 하나. 근데 장력 얼마인지 모르니까 T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T는 A의 가속도, A의 함력 전부니까 T가. B 같은 경우에는 F 빼기 T가 MP의 A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수치 집어넣어서 얘기해주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T는 3A, 그리고 F가 24니까 24 빼기 T는 5A. 밑에도 똑같이 24는 8A니까 A가 3, 그리고 정력은 9N 나오네요. 오케이. 이것도 만약에 지금 A에서 힘줘서 그렇지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당겼으면 정력이 똑같이 15N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셔요. F를 이렇게 주냐 이렇게 주냐에 따라서 가속도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마 가속도는 똑같이 3이 나올 텐데 가운데 정력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경우도 A 같은 경우에 작용하는 힘 여기에 중력이 있고요. 그 실이 위로 팽팽하게 당기는 장력, 그리고 이렇게 장력 T가 있습니다. 결국 B가 작용하는 힘은 이거 하나고요. A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두 개다. 이걸 이제 식으로 써주면 A는 이제 바로바로 해보겠습니다. 3kg고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총 중력이 30N 빼기 T가 3A,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장력밖에 없고요. 얘가 5A.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계산해주면 30이 8A니까 숫자가 안 예쁘네. A가 8분의 4분의 15니까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장력은 4분의 15를 곱해주면 4분의 75N 나오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것도 이제 힘을 다 써보는 거예요. 아랫방향으로 중력. 지금 B가 5kg니까 A가 50m. 그리고 이렇게 장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A도 이렇게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B가 다 무거울 거니까 B는 내려오고 A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이 50과 T의 크기를 비교하면 50이 더 클 거고,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밑에 중력이 30이 있겠지만 A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T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50 빼기 T가 결국 B의 운동이죠. 5A 이렇게 나올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T 빼기 30이 3A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해주면 20은 8A니까 A가 이것도 약분이 안 되네. 2분의 5인가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장력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50 빼기 2분의 25가 T일 거니까 T는 이거 보면 이게 T분의 100이니까 2분의 75 나오나요? 이렇게 장력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늘어난 길이 비교하는 거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생각하면 이게 왼쪽이 더 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물체의 작용하님을 각각 다 써보면 문제는 좀 해결이 됩니다. 중력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장력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장력 있을 거고, 이렇게 장력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도 중력 있을 거고, 이렇게 장력 있을 이 실이 다르니까 1, 2 이렇게 써봅시다. 근데 지금 이 중력이 크게 같죠. 이 중력이 둘 다 M이니까 중력이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아마 정지하고 있을 겁니다. 좀 당연한 건데, 이 용철이 뭐 어떤 용철에 상관없이 왼쪽 오른쪽 중력이 같을 거니까 얘는 지금 멈춰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이거랑 같을 거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중력이랑 T1이 같을 거예요. 결국 이 용철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똑같이 T2, T1이 땡기는데 이 크기가 정확히 mg만큼 이렇게 땡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그림도 보면 벽이 엄청 단단할 거니까 얘가 안 움직이고 버티고 있을 거거든요. 얘가 중력이 있을 거고 장력이 있을 건데, 얘네들이 지금 같으니까 안 움직였죠. 이렇게 장력이에요. 근데 용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장력이 있고 여기서도 장력이 있을 텐데 용철이 지금 안 움직이고 버텨야 되거든요. 그 말은 이 장력과 이 장력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용철이 받는 힘이 결국 이 장력 양쪽에 거 두 개인데, 용철이 안 움직이려면 결국 그 크기가 같아야겠죠. 여기도 똑같이 장력이 작용하고 크기가 같을 거다.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같으니까 결국 여기도 여기서 mg만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mg만큼 작용할 거다. 다시 말하면 벽이 mg만큼 잡아당기니까 여기 있는 질량 m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벽이 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벽이 딱 mg만큼 잡아당겨주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말이 말장난하는 그런 문제였죠. 자, 얘기를 해보면 말이 마차를 끌면 마차도 말을 끌 거니까 못 움직인다. 크기도 같다. 작용 반작용이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물리를 공부한 사람이면 여기에 대한 말의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을 다시 써보면 말이 마차를 오른쪽으로 당긴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말은 마차가 말을 왼쪽 끈다예요. 물론 오른쪽, 왼쪽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뭐야? 그러면 결국에 방향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뭐 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작용하는지를 잘 살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힘은 마차에게 작용하는 힘이고요. 두 번째 힘은 말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달라요. 마차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힘 받았어요. 그리고 말은 왼쪽으로 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면 말과 마차는 서로 당겨줘야 돼요. 마차가 말을 뒤로 밀고 말이 마차를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결국 말과 마차는 서로 가까이 와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이 안 부딪히려면 말은 여기 있는 땅을 강하게 밀어서 땅을 뒤로 밀고 그럼 말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앞으로 가는 힘이 생겨야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마차를 생각해 보면 말이 마차와 안 부딪히면서 앞으로 가는 방법은 말이 마차를 당겼으니까 마차가 말을 향해서 올 거고 그리고 마차도 말을 왼쪽으로 당길 거니까 말이 뒤로 움직여야 되는데 말의 발과 바닥 사이의 마찰이 충분히 크면 다시 말하면 이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을 그거에 대한 마찰이란 건 결국 말이 땅을 뒤로 밀면 그러면 땅도 말을 앞으로 밀겠죠. 그럼 여기서 말에 작용하는 힘을 따져주면 말에 작용하는 힘은 이 마차가 당기는 힘과 땅이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두 개예요. 여기서 만약에 밑에 게 더 크면 다시 말하면 요게 더 크면 그래서 마차가 말에게 왼쪽으로 그리고 땅이 말을 앞으로 향한 힘 이 두 개 힘 중에 밑에 게 더 크면 이제 말은 앞으로 가겠죠. 마차랑 안 부딪히고 그래서 잘 따져줘야 될 게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을 봐야 돼요. 마차한테 작용하는 건지 말에게 작용하는 건지 이걸 잘 해야 작용 반작용에 대한 헷갈림 그리고 말이 하는 이런 말장난들을 이상한 점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문제는 왜 냈었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량들이고요. 똑같은 힘을 가하니까 뭐 다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각각 A, B 각각의 상황에서 얘네들이 받는 힘을 모두 표현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kg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200을 받고 12A를 밀 거니까 A가 10을 밀 거예요. 그럼 10 입장에서 받는 힘은 어떤 힘이 있냐면 앞으로는 200 빼기 뒤에서 A가 주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쓸게요. 쓸 때 12 받는 힘 A가 주는 이렇게 쓸게요. 이게 결국 12 받는 총 알짜 힘이 되겠죠. 50 같은 A라고 할 거예요. A는 일단 12 밉니다. 그러니까 12 밀어요. A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A랑 A는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A가 또 40을 밀면 40도 A가 40을 이렇게 앞으로 밀 거고 왜냐면 12 미니까 A가 앞으로 밀릴 거고 오른쪽으로 밀릴 거고 그럼 A가 가면서 또 40을 밀겠죠. 12, 51 미니까 이렇게 두 개. 그러면 A가 40을 앞으로 미니까 40도 A를 뒤로 밀 거예요. 그럼 빼기 F A가 받아요. 40 때문에. 그럼 이게 결국 A가 받는 총 힘이고 그게 결국 50A 이렇게 될 겁니다. 40kg 같은 경우에는 40은 누구 때문에 힘 받냐면 A 때문에 힘 받죠. 근데 이거밖에 없잖아. 40이 받는 건 이게 40A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줘야 될 게 아까 말했지만 빨간색 두 개 얘랑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 같고요. 그리고 얘랑 힘의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겠지만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주면 이렇게 따져주면 결국 다 더해주면
이렇게 크게 같으니까 없어질 거고 200은 다 더하면 100A 그러면 A가 3 나옵니다. A가 지금 A가 3이 아니고 2m/s 제곱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가 20, 100, 8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근데 이것도 해보면 어차피 가속도는 2로 갔거든요. 근데 이 힘이 얼마냐면 8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는 힘이 80 그리고 얘가 80이니까 얘가 100 나오면 얘가 180이거든요. 얘가 180. 그러니까 A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이유가 앞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알짜임이 100이에요. 50에 2니까. 근데 왜 100이냐면 앞으로 180, 뒤로 80의 힘을 받아서 총 100이다. 이런 의미고요. 지금 이 경우는 똑같이 해보면 지금 여기서 200을 받고 있으니까 40이 받는 힘은 200 빼기 40이 받는 거 B 때문에 이게 40A고요. B 같은 경우에는 40이 주는 힘 40이 주는 힘 빼기 이제 B가 10을 밀 거고 그럼 10도 B를 다시 밀 거니까 10이 주는 거 이게 B가 받는 총 힘이에요. 10A 원 쓸까요? 이거랑 차이를 주려고 그러면 10kg은 B가 주는 힘이 있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10A 이것도 쭉 해주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어차피 이것도 크게 갖고 그러니까 200은 100A1 그래서 이것도 A1도 안 보이겠네. A1은 200 2m/s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20, 100, 80이거든요. 그러면 B가 10이랑 작용하는 힘이 20이에요. 이렇게 20 그리고 F40이 주는 힘은 이게 80이니까 얘가 120 나오겠네요. 얘가 120 그러니까 똑같이 A든 B든 작용한 알짜임은 100이 맞아요. 근데 20과 120에서 차이가 100인 거냐 180과 80의 차이여서 100인 거냐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미냐에 따라서 각각 A의 오른손 왼손 B의 오른손 왼손이 받는 힘의 크기는 각각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꼭 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한꺼번에 합쳐서 하지 마시고 꼭 나눠서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수능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이제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감이 생기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할 때 헷갈리니까 꼭 이렇게 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같은 극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 밀어내겠네. 일단 n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자기력을 얘는 위로 받을 거고요. 얘는 자기력을 아래로 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거 외의 힘을 다 말해봅시다. 지금 위에 있는 애도 중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위로 장력 C를 받을 거예요. 장력. 그리고 지금 아래에 있는 자석도 중력 받을 거고요. 그리고 바닥이 받쳐주는 수직항력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면 윗자석 같은 경우에는 중력 아랫방향 플러스 장력 윗방향 플러스 자기력 윗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래 자석은 중력 아랫방향 자기력 아랫방향 그리고 수직항력 윗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윗방향인 위에 있는 자석이 안 움직여요. 현재 정지 상태고 아래에 있는 애도 현재 정지 상태예요. 정지하고 있다는 건 얘네들의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힘을 다 더했을 때 얘네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이 힘 두 개와 얘와 힘의 균형 힘의 평행관계예요. 그래서 힘의 평행관계를 찾아라 그러면 뭘 말해줘야 되냐면
이거 두 개랑 얘 하나, 얘네들의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아래 자석을 보면은 요렇게 두 개랑 요거 하나랑 힘의 평형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의 평형 관계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을 말해라. 여기 작용 반작용 되게 많습니다. 각각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장력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각각을 다 말해줘야 됩니다. 중력을 뜻풀이를 하면은 지구가 자석을 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한테 힘을 가한다니까, 지구가 자석을 당긴다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자석이 지구를 당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 중력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중력 뜻이 지구가 자석을 당기는 거니까 자석이 지구를 당긴다, 이게 이제 중력에 대한 반작용이고요. 이제 이 자기력과 이 자기력은 서로 이렇게가 반작용이겠죠. 여기 있는 자기력은 아래의 자석이 위 자석을 위로 민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자기장은 위 자석이 아래 자석을 아래로 민다 이런 거니까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 관계고요. 수직항력은, 수직항력 뜻이 뭐냐면 바닥이 저 물체를 올린다잖아.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저 물체가 바닥을 민다 이렇게 하겠죠. 수직항력 뜻이 바닥이 저 물체를 위로 이런 뜻이니까 반작용은 물체가 바닥을 아래로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력도 똑같죠. 장력의 뜻이 실이 물체를 위로 당긴다니까 반작용은 물체가 실을 아래로 당긴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 꼭 A가 B를 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B가 A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관계를.